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팁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 제가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좀 올랐습니다. 이제 뭐 꼭 엄청 많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하락세를 멈추었다는 것만으로도 좀 의미 있어 보이고요. 오늘 우리 시장이 오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유는 첫 번째는 일단은 미국 시장의 선물 지수가 미국이 이제 어제 휴장을 했는데 선물 지수가 많이 올랐어요. 지금도 많이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좀 이따가 개장을 하고 나면 아마 오늘 미국 시장이 잘 갈 겁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움직인 경향이 좀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에서 그 이제 경기 부양을 하겠다는 그런 기대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급 준비율 오늘 8%에서 6%로 이제 낮추고 이제 금리를 낮추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 전 세계가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바짝 올리고 있는데 중국은 경기 부양이 우선이라고 지금 금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 시장이 안정되고 중국 경제가 좀 살아나야 긍정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 오늘 좋은 영향을 받은 거고요. 환율이 뭐 결과적으로는 약간 올랐지만 크게 오르지 않고 어떤 안정세를 또 보여주면서 이제 일단은 오늘 시장은 아주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락세를 멈추고 이제 그 조금 시장에 좀 안정적인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좀 사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시장이 움직이는 것 역시 이런저런 이유들을 갖다 붙일 수 있겠지만 뭐 사실 가장 큰 이유는 싸기 때문이에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빠지고 나면 이제 특정 지점을 신호로 어떤 기준점으로 해서 주가가 반등하기 마련입니다. 언제나 그렇죠. 늘 그래요. 항상 주가가 올라가면 특정 지점까지 올라가고 나면 뭐 어떤 이유를 갖다 붙이든 빠지기 마련인데 내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릴 때는 진짜 끝모르게 최악을 향해 아직도 뭐 멀리 더 내려갈 것처럼 보이지만 특정 어느 지점까지만 가고 나면 이제 반등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죠. 왜 그러냐면 너무 싸지면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게 다 이제 마련입니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아이 싼데 어떡합니까? 싼데 지금 너무 많이 싸져 있는데 그래서 그 싸다는 지점이 예를 들어 어제 제가 그렇게 이제 매수를 하자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건 코스피가 2400포인트에서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2390 몇 포인트까지 빠졌다가 곧바로 반등이 나오면서 2003포인트. 오늘 코스피 저점 어디였는지 아세요? 2399점 얼마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410포인트로 끝났는데 그러니까 2400포인트 이하로 빼지 않는 무언가 어떤 특정 세력의 어떤 자금이 어, 받쳐주고 있었다. 그거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코스닥은 오늘 뭐 1% 넘게 이제 올랐는데 특히 대형주들은 양시장 모두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니었는데요. 코스닥의 중소형주 흐름이 좋았어요. 특히 이제 저는 요즘에 주목하고 있는 게 2차 전지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뭐 최근 한 3주 정도, 한 3, 4주 정도, 4주까지도 아닌 것 같아요. 한 2, 3주 그 사이에 금양이라는 종목, 그다음에 아모 그린텍이라는 종목, 코인테크라는 종목, 그다음에 오늘 아렌투 테크놀로지까지 지금 2차 전지 신규 그다음에 최근에 덕산 테코피아도 있었죠. 그래서 지금 2차 전지 관련된 신규 사업을 발표하거나 리포트가 나오거나 기사가 나오거나 그러면 주가가 잘 갑니다. 2차 전지에 대한 그 기대, 신규 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시장에서 아주 후하게 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금양 같은 종목은 거의 2배 오른 것 같고요. 최근
잠깐만요. 제가 정확히 한번 볼까요?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7월 22일 날 5,200원대였는데 지금 15,650원까지 오늘 갔었으니까 3배 올랐네요. 3배. 금양이라는 종목은 이것도 역시 이제 2차전지 기대주였고요. 아모그린텍도 역시 7월 15일 날 1,300원이었는데 지금 며칠 전에 16,800원까지 갔으니까 거의 50% 넘게 올랐습니다. 한 60% 정도 올랐네요. 지금 이제 빠졌다가 오늘 다시 5.74% 장중에 7% 넘게 올랐다가 약간 이제 눌리긴 했지만 그래도 좋은 흐름이 나왔죠. 덕산테코피아도 지금 8월 30일 일주일 전에 8월 30일 날 15,700원까지 내려갔던 주가가 그저께 23,200원까지 올라갔었으니까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그다음에 RN2 테크놀로지 오늘 상한가 나왔죠. 그러니까 지금 2차 전지하고요. 자동차 관련된 이제 좀 중소형주들은 여전히 계속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조금이라도 더 부지런 떨고 조금이라도 더 뭐 증권사 리포트나 기사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리포트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시 자료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 잽싸게 낚아챌 수 있는 그런 매의 눈을 갖고 현금을 준비한 어떻게 보면은 그 준비된 자들만 지금 수익을 누리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제 이틀 동안 상당히 많이 늘렸습니다. 이제 비중을. 왜냐하면 그동안에 한 2주일 동안 내내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내내 팔면서 만약에 그걸 들고 있었다면 꽤 큰 손실을 입었겠지만 물론 손실이 제법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손실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만큼 더 큰 수익을 내지 못했으니까 지난 2주 동안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손실이죠. 계속 계좌에는 플러스로 찍혔어요. 수익을 내는 구간에서 수익이 이제 줄어들었을 뿐이지만 그런데 오늘 어제 샀던 종목들 그다음에 뭐 아까 이제 아모그린텍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 그다음에 금양은 어제 이제 좀 비중을 왕창 줄여놨었는데 오늘 크게 올라가지고 약간 아쉬운 지점인데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수익을 확 내니까 지난 한 2주 가까이 이제 그 손해봤던 뭐 손해라고 볼 수는 뭐 그것도 손해죠. 손해를 봤던 그런 부분들이 그냥 단숨에 회복된 느낌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마음속에 들고 갈 만한 그런 종목들을 비중을 이제 좀 줄이고 늘리고를 잘만 해도 수익을 크게 낼 수 있고요. 지금 여기가 바닥에서 완전히 돌아섰느냐 그거는 또 몰라요. 아직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오전에 사서 이제 뭐 5, 6%씩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내일 만약에 좀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또 상황 봐서는 비중을 다시 또 줄여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좀 더 밀어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매수해서 그 비중을 줄이다가 이제 뭐 수익 이제 크게 튀어오를 때 착 덜어가지고 뭐 15%씩 수익을 낸다든가 이런 어려운 장에서 이제 그런 수익이 하나 딱 터져주면 그러면 다른 종목들을 계속 비중 줄이고 꼬꾸라지면서 이제 그 손실을 이제 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을 만회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만회한 정도가 그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기대주, 결국은 여러 가지 좋은 종목들이니까 샀는데 그게 최근에 한 1, 2주 동안 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무너지면서 꺾였던 근데 그 종목을 다시 손에 쥐고 있는 거죠. 내 계좌에 다시 채워넣는 손실 볼 때 손실은 크게 줄이고 수익은 한꺼번에 확 늘리고 이런 어, 어떤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냥 가지고만 있는다? 이거는 되게 이상한 어,
좀 이상하다기보다 이상하죠. 이상하고 좀 아쉽죠. 그 뭐 자기 각자 계좌가 꼭 그렇게 지금 최근에 한 1, 20%씩 손실이 났을 텐데 굉장히 어려운 구간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그 편차가 이 수익이나 손실의 그 차이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파는 구간은 또 아니에요. 이제 여기서는 좀 참고 견뎌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내일 모레 내만휴의 날이 지나가고 나면 어쩌면 8일 당일 날에도 수익이 그러니까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요. 저는 13일에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의 CPI가 발표가 나오면 발표가 어떻게 나오든지 간에 주가는 우상향할 거라고 봅니다. 22일 FOMC 올 때까지. 그래서 이제 19일, 16일, 19일, 20일 요때 FOMC 코앞에 두는 그 지점에서 경계 심리가 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역시나 9월 22일이 지나면 심지어 자이언트 스텝이 나오더라도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 아닐까 하는 그런 기대 심리들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고 어쩌면 이번 추석 이제 추석 지나고 CPI 발표가 나오고 나면 미국에서 이제 연준 의원들이나 파월 의장이 아마 이제 조금 완화된 발언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만 내놔도 시장이 폭발적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 왜냐면 매파적인 발언은 나올 만큼 다 나왔어요. 너무 많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시장을 완전 바짝 얼어붙게 만들었다면 살짝 당근을 줄 타이밍이 또 다가오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 FOMC가 다가올 때 뭐 굉장히 몰아붙이기만 하거나 그러지 않는 경향이 있고 22일 날 만약에 그 자이언트 스텝을 지금 던져놨잖아요.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미국에서 FOMC는 자이언트 스텝을 선택을 할 거예요. 할 거라고 봐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높죠. 근데 22일이 지나고 나면 그럼 그 다음번에 4번 연속 올릴까? 0.75%씩 0.75%포인트씩 4번을 올리면 어후 얼마나 3%예요. 3%. 그거는 진짜 엄청난 끔찍한 거죠. 너무 심하다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는 금리를 확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확 잡기 위해서 금리를 확 올리고 그 다음에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인 거죠. 이제 천천히 그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을 확 잡자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9월 22일 날 자이언트 스텝이 나오고 난 뒤에는 시장은 그럼 어느 정도는 다시 이제 안정세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서 이번 달 이렇게 요동치는 그런 장에서 대응을 잘해야 되지 않나. 너무 이제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자, 코스피는 606종목이 올랐습니다. 249종목이 빠졌죠. 근데 0.26%밖에 안 올랐어요. 왜 그랬을까? 오른 종목들은 다 덩치가 작은 애들, 빠진 애들은 덩치가 좀 큰 애들. 그러니까 360종목이나 더 많은데도 많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지수는 0.26%밖에 못 갔고 코스피 100은 0.12밖에 못 가서 역시 중소형주들의 흐름이 더 좋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코스닥은 1082종목이 올랐고 326종목이 빠졌습니다. 1.04%가 올랐는데 코스닥 150은 0.41%. 그러니까 지금은 대형주들의 흐름이 뭐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피는 개인만 샀고 코스닥은 개인만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의 흐름이 더 좋았죠. 자, 선물지수는 0.7% 정도 나스닥이 지금 오르고 있고요. 원달러 환율은 뭐 그냥 보합 정도 1371원 70전에 마무리를 했고요. 국제유가는 0.3% 올랐습니다. 자, 코스피는 3일 연속 하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 그리고 중국인민은행의 외화 지급준비율 인하 등의 영향으로 원화 강세를 보이며 장 초반에 상승세를 보여줬지만 원화가 약세로 바뀌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왔다. 코스닥은 미국 증시 휴장으로 거래가 부진한 가운데 3일 연속 급락 등에 따른 기관 외국인의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4일 만에 1%대 상승 마감이 됐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중국의 경기 부양책 기대감 그리고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 마감했다는 제목으로 어제 미국 증시가 노동절을 맞아 휴장한 가운데 미국 선물 상승세 기반으로 상승 출발한 지수가 중국의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 기대감이 확대됐고 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04% 올랐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에 기반한 정보기기 그리고 화학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유럽의 전력난 우려 속에 친환경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면은 빨간색이 좀 많죠.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그렇게 많이 오른 종목이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뭐 이렇게 눈에 띄진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현대모비스가 1%대 좀 올랐고 오른 종목들이 일단은 많았다는 것이 좀 안심되는 그런 지점이고요. 삼성 SDI가 마이너스 1%대 빠졌는데 역시 빠진 종목도 많이 빠진 종목은 없었다. 오히려 삼성전자하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종목이 이제 보합으로 마무리를 해서 이제 다시 이제 상승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싶고요. 코스닥은 역시 마찬가지지만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가 4% 거의 5% 가까이 올라서 이제 15만원 눈앞에 둔 느낌이 듭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빼고는 뭐 특별한 뭐 종목이 없었고요. 빠진 종목들도 크게 빠진 종목은 없었습니다. 자, 위메이드가 16위로 밀렸죠. 그런데 이제 중간에 보시면 성일 하이텍이 이 폐배터리 리사이클 종목인데 14.83% 완전 뭐 요즘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고요. 케어젠이 10.91% 이 두 종목이 오늘 크게 많이 올랐습니다. 자, 업종 보면은 코스피는 섬유의복 업종이 많이 올랐는데요. 4%대 올랐는데 일정 실업이 7%대 그리고 FNF가 7% 가까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 좋았던 업종, 통신업종이 제일 안 좋았는데 LGU 플러스, SK텔레콤, 인스코비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KT는 살짝 올랐는데 오늘 이제 이 종가에 그 SK텔레콤을 약간 사봤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뭐 이제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이런 통신주들은 또 방어주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분기 배당을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뭐 좀 여기서 좀 빠져도 배당 받으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일단 SK텔레콤을 조금 담아봤는데 많이 사진 않았어요. 많이 사진 않았고 종가에 좀 담아봤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뭐 많이 빠진다고 하면은 비중을 좀 줄이겠죠. 많이 오르지도 많이 빠지지도 않을 거예요. 통신주들은.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은 정보기기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 3%대 올랐는데 아렌트 테크놀로지 아까 언급했던 아렌트 테크놀로지가 상한가가 오늘 나왔습니다. 2차전지 기대. 제가 굉장히 놀랍게도 그저께인가 저 후배하고 이제 어디 가다가 아렌투 테크놀로지 얘기가 나와서 지금 너무 좋은 종목이니까 주목해야 된다고 제가 강력히 몇 종목이 있었습니다. 이제 몇 종목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종목이었는데 오늘 상한가가 나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ICK가 8%대, 빅솔론과 DGI가 5%대 올랐고요. 방송 서비스 업종이 가장 안 좋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CCS 2% 빠진 것보다는 CJENM이 1.67% 빠진 게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코스피 의학 상승 종목은 일성신약이 7%대 올랐고 나머지는 다 고만고만해서요. 뭐 지금 바이오들은 그렇게 주목받는 장은 아닌 것 같고요. 하락한 종목도 신풍제약과 우선주가 뭐 3%대 1.35% 이 정도 빠졌고요. 코스닥 제약은 케어젠 아까 말씀드린 10.91% 올랐고 셀레믹스 6%대, 제노포커스 4%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앱클론이 14%대, NK맥스, 유틸렉스, 네이처셀이 4%대 빠졌습니다. 공매도는 1,004억 원이 줄었고요. 코스피의 LG화학, 코스닥의 안랩이 크게 늘었고요. 코엔텍, 원익홀딩스, 코엘패션, FST, 인선 ENT, 레고캠바이오, NK맥의 7 종목이 이제 과열 종목 지정이 됐고요.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LG화학, SK하이닉스, HMM, 삼성 SDI, LG디스플레이 순이었고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LNF, 안랩, HLB생명과학, HLB의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LG 디스플레이, 녹십자, 메리츠 금융지주, 넷마블, 두산퓨얼셀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안랩, HLB생명과학, 서울바이오시스, 리노공업, 원익 IPS 순이었습니다. 자, 뭐 오늘 환율 얘기 안 할 수 없는데 이제 중국이 지급 준비율 인하를 발표를 해서 8%에서 6%로 이제 발표를 해서 원화 약세가 진정될 거라는 기대감이 나왔고 게임 체인저가 중국이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기사들이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내놓으면 우리 시장에도 나쁘진 않을 거예요. 좋은 흐름으로 이제 연결이 될 건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뭐 아주 그 결정적인 무슨 영향을 미치거나 그러지는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대형주들의 흐름이 뭐 썩 좋지 않아서 그게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우리 추석 연휴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서 셀트리온, HLB, ABL 바이오, 제넥신, 네오 이뮨텍 등이 유럽 종양학회에 참석해서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하는데 셀트리온은 이제 그 베그젤마 CTP16의 글로벌 임상 3상 후속 결과를 발표한다. 그래서 여기 셀트리온, HLB, ABL 바이오, 제넥신, 네오 이뮨텍 같은 종목들은 이번 주에 이렇게 못 가고 눌리고 할 때 혹시 좀 담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지점입니다. 분명히 기대 심리로 좀 주가가 잘 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렌트 테크놀로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잠깐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지금 2차 전지에 관련된 지금 신규 사업이 가시화 될 거라는 기대 때문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2차 전지 내에서 과전류와 과전압을 동시에 차단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 REP라는 것을 개발해서 테스트를 지금 하고 있고 이게 폭발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면서 지금 2차 전지 배터리가 쓰이는 모든 곳에 공급이 가능하다 이런 분석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상한가가 오늘 나왔고요. 뭐 수급은 개인들만 매수를 하면서 올려가지고 좀 빠질 가능성이 높게 보이기는 하지만 오늘 상한가에 만약에 팔았다면 아주 그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2차 전지 신규 사업 기대감으로 오르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막 하나의 테마처럼 그렇게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거는 2차 전지 시장이 계속 앞으로 진짜 한 5, 6년 이상 계속 팽창하는 걸 감안하면 하루하루의 주가로만 보면은 뭐 올랐다 내렸다 하니까 이제 계속 좀 진짜 심장을 쫄깃거리게 하는 그런 영향을 미치지만 길게 봤을 때는 워낙 이제 시장 잘 갈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형주들도 그렇지만 지금 2차 전지에 그 뛰어드는 그 사업성 높은 곳에 뛰어들고 실적 전망치 괜찮고 이런 종목들 중소형주들이야말로 좀 길게 담아갈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수급을 보면 셀트리온은 이제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고요. 와, 거래량이 18만 주대까지 빠졌습니다. 18만 9,930주인데 그야말로 오늘 저 17만 원대까지 내려갔었어요. 18만 원이 깨졌었는데 18만 원에서는 이제 바닥이 확인되는 그런 지점이라고 보고요. 조금 아쉬운 거는 금투가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게 좀 아쉽고 기관 매수가 연기금이 좀 들어왔지만 사실은 뭐 사모펀드도 팔고 그렇게 흐름이 좋지는 않다. 그래서 많이 못 간 거고요. 근데 거래량이 너무 적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뭐 매도 물량 자체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헬스케어도 기관이 샀죠. 오늘 뭐 코스닥은 외국인 기관이 다 샀는데 어쨌든 기관이 오늘 사서 특히 금투가 이틀 연속 매수를 많이 했고요. 연기금이 좀 팔았습니다. 근데 주가는 많이 못 갔어요. 역시 31만 7천 주 정도는 최근 한 달 동안 가장 적은 거래량입니다. 그래서 이 7만 원 밑에 가격대에서는 더 이상 뭐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약은 역시 기관이 매수를 했는데 금투와 사모펀드가 매수를 했고요. 역시 마찬가지
거래량이 54,000주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 74,000원 언저리에서는 싸다, 이렇게 너무 싸니까 안 판다, 이 매도 물량이 안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위메이드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 양이 많진 않아요. 거래량이 16만 주. 오늘 뭐 전체적으로 이제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이 휴장을 했기 때문에 방향성 어디로 갈 건지 몰라요. 알 수 없는 신호등이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어디론가 가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뭐 수급이 많이 안 들어오니까 주가가 크게 가지도 않고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어쨌든 위메이드도 양 매수가 들어왔고, 특히 금투가 지금 3일 연속 매수하고 있는 지점, 이게 뭔가 좀 상승 반전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전야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자, 에코프로비엠은 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외국인 기관의 양 매수, 금투가 3일 연속 매수. 지금 뭔가 살짝 판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103,000원 정도에서 이제 바닥을 잡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흐름이 나오는 듯 했지만 상승세를 좀 많이 내줬죠. 그래서 좀 아쉬운 그런 흐름이었지만, 그래도 더 빠지지 않고 이 정도면 뭐 용인할 만한 그런 흐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강원랜드 외국인이 매수를 했는데, 기관이 이제 강원랜드는 좀 팔았습니다. 지금 투신이 많이 팔았는데, 투신은 사실 개인들 펀드 자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기관도 이제 뭐 약간의 매도 정도 우위. 그래서 강원랜드는 그렇게 이 수급이 나쁘진 않아요.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고, 기관도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 펀드 자금 같은 게 지금 해지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시간외에는 셀트리온이 0.28% 500원이 오른 18만 1,500원, 헬스케어도 0.14% 100원이 오른 69,400원, 제약은 보합으로 마무리했고요. 위메이드는 0.18% 100원이 오른 57,200원, 에코프로비엠은 0.87% 900원이 오른 10만 4,700원, 강원랜드 0.38% 100원이 오른 26,150원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일은 일단 시장이 괜찮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미국 시장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근데 미국 시장도 선물이 좋다, 선물 지수가 좋아서 잘 갈 확률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봉 차트 보면은 십자형 딱 캔들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이제 하락세에서 상승 전환의 신호를 주는 그런 캔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보시면은 아래 꼬리 끝이 17만 9천원대까지 이제 약간 밀렸다가 반등이 나왔고, 더 올리지도 못한,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 매도가 세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근데 지금은 하락 추세였죠. 하락 일변도였는데 이제 마냥 하락하지만 않는, 이제 저점에서 매수가 들어오는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됩니다. 자, 그리고 뭐 헬스케어 다 비슷한데요. 헬스케어도 오늘 위쪽에 이제 60일선과 5일선 부근에서 눌렸고,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지만 어쨌거나 이제 하락 추세에서는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MACD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거, 그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곧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자, 제약은 그래도 일단 양봉을 만들어냈고, 하지만 역시 5일선에서 눌린 뭐 그런 흐름은, 약한 흐름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똑같아요. 하락 추세에서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하려면 5일선, 11선, 뭐 20일선 하는 식으로 하나씩 이동 평균선들을 잡아먹으면서 이제 올려가야 되겠죠. 위메이드는 5일선 근처에 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약해요.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보다 훨씬 약한 흐름이 나오고 있고, 뭐 해법이 보이지 않는 그런 지점이고요.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릴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5일선에서 눌렸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형주들,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애들이 다 대형주들이잖아요. 대형주들의 흐름은 상당히 약했어요.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뭐 상승 추세로 바뀐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그런 지점이에요. 강원랜드는 60일선의 아래꼬리 끝이 60일선의 지지를 받고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다. 그런데 21선, 5일선 부근에서 다시 눌리면서 이제 아래쪽에 흐름이 좋지는 않았는데요.
더 안 빠지 이 60일선의 지지를 확인하면서 안 빠지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인 거예요. 그래서 강원랜드는 이 정도에서 바닥을 잡아주면 괜찮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어제 2400포인트 바닥 지지 말씀을 드렸던 그 이제 코스피 지수가 지금 역시나 오늘 이제 위쪽에 5일선 부근에서 눌리면서 십자형 패턴이 어제 나왔고, 어제는 음봉으로 나왔고 오늘은 양봉으로 나왔죠. 그래서 이제는 상승 전환할 거라고 보고요. 이 추세가 5일선은 내일 뭐 깨고 올라갈 가능성, 60일선, 5일선, 10일선, 20일선이 있는데 최소한 21선 부근까지는 올려놔야 된다. 그런데 지금 뭐 8일날 내만 여행 날도 있고 추석 연휴도 있고 그래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너무 단기간에 지금 7월 아니죠, 8월 중순부터 단기간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일단 21선 부근까지는 올리면서 하나의 추세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게 관심 갖고 그 지점을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 더 많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에 가까이 붙지 못했죠. 그러니까 오늘 올라간 거예요. 반등하면서. 그렇지만 위쪽에 10일선이나 5일선 부근에 닿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흐름이 코스닥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지만 완전히 뭐 반등 추세로, 상승 추세로 바뀌는 그런 반등이 아니라 그냥 너무 싸니까 그냥 들어온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추세를 뭐 확인하고 그러려면 조금 더 그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오늘 밤 미국 시장인데, 지금 미국 시장의 흐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제 한 40분쯤 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요. 다우존스가 223포인트 오르고 있죠. S&P 500이 28 오르고 있죠. 나스닥이 83.25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다우존스가 182, 그러면은 약간 상승세가 좀 줄어들었네요. S&P 500은 22, 그러면은 28이었으니까 약간 줄었죠. 나스닥이 63.25, 그러면은 83.25니까 지금 상승 추세가 약간 이제 좀 꺾였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오르기는 오르는데 미국 시장이 장중에 밀어올리면 더 좋겠는데, 일단 장 개장을 뭐 1시간 30분 정도 남겨놓고 미국 시장의 선물 지수는 상승하고 있다, 오르고 있는데 오름세가 조금 더뎌졌다는 거, 1시간쯤 전에 비해서 좀 더뎌졌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주의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오늘 밤에 뭐 시간이 좀 있으신 분들은 미국 시장의 흐름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미국 시장 체크를 딱 하셔서 미국이 좀 어느 정도 올랐네, 어제 그 선물지수 이제 오름폭과 비교를 해서 장중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흐름을 좀 보시면서 내일 우리 시장을 좀 예상을 해보고, 또 종목별로 예를 들어서 뭐 셀트리온 같으면은 뭐 파이자, 또 에코프로 비엠 같으면은 테슬라, 위메이드 같으면은 뭐 로블록스,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의 어떤 그 대형주, 이제 대장주들을 보고 그 흐름도 이제 보면서 우리 시장을 좀 예상해 보면 더 확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더 좀 우리 시장의 방향을 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도 어제 그 좀 살만한 자리다, 상승할 거다, 너무 빠졌다,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마침 딱 올라줘서 그나마 다행스럽고, 오늘 아침에 장 초반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저도 비중을 좀 늘렸다가 나중에 약간 상승세가 좀 꺾이긴 했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빠진 게 아닌가 싶어요. 일단은 뭐 특별히 아주 많이 뺄 만한 이유가, 뭐 물론 뭐 많이 빠졌으니까 또 반등해서 이렇게 채워놓는 그런 타이밍이고, 이런 구간을 활용해서 이제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니까 뭐 그걸 굳이 뭐 마냥 나쁘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힘든 지금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극복하고 슬기롭게 이겨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